노동잡설 이끌어주시는 윤효원 훈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기가 뭐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아유, 반갑습니다. 하늘을 치솟는가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장님 사실은 CSR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 근데 사실 충격이었던 게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고 단어가 주는 그 의미 그대로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어느 그랬었죠. 정도. 예. 근데 전혀 원래 의미는 다른 의미였었고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네, 이걸 맞습니다. 깨닫고 좀 사실 충격을 받은 게 네. 사실이거든요. 훈장님. 네. 책임이 네. 공원으로 뒤바뀌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현상이었죠. 흐름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들이 네. 저희가 잡설 첫 시간인가요? 그 근로 노동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근로보다는 노동을 써야 되는 이유가 네. 이 현실에 대해서 보다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네. 또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근로보다는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 네, 맞아요. 하고 그랬었죠. 얘기했듯이 예. 이 CSR도 이제 사회적 공헌이 아니라 네. 사회적 책임이라고 불러줘야 원래 그 리스폰시빌리티 원래 뜻대로 네. 그래야 이 CSR의 실체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고 이 CSR의 본질도 현실에서 실현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계기로 네. 그런 CSR에 대한 올바른 이해, 네. 올바른 그 용어 정립이 네. 확산되기를 네. 강렬하게 바랍니다. 해야죠. 오늘의 주제 CSR 두 번째 시간. 그러면 CSR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CSR을 제대로 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를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된다. 주주만 존중하면 안 돼.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만 주주만. 존중해. 혹은 소유주만 존중해. 그래서 CSR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가치는 법치 존중이에요. 아, 법치 존중. 법의 지배를 존중해야 돼. 이게 영어로 또 영어네. 우리 노동잡설은 영어가 많이 나와요. Rule of law라 그러거든요. 네. 룰 Rule 오브 of law. 로. 법의 네. 지배예요. 법의 지배. 네. 근데 영어로 rule by law라는 게 있어요. Rule by law. 오버하고 by 차이지. 네네. 법의 지배가 있고 법을 이용한 지배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영미권 그 영어를 엄마 말로 쓰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네. 바로 이 차이를 알아들으셔. 아. 룰 오브로 이러면 디마크러시, 뭐 최소 자유민주주의. 네네네. 근데 룰 바이로 이러면 독재라 그러는 거예요. 아, 룰 오브와 룰 바이 차이가 상당 그 단어 하나 차이인데 엄청나네요. 그렇죠. 룰 오브로와 룰 바이로의 차이는 무엇이냐? 네. 룰 오브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평등하다. 네. 내가 소유주구나. 네. 내가 그 소유주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이구나. 네. 법을 똑같은 잘못을 해서 똑같은 법을 어겼으면 처벌은 같다. 이게 이제 네. 법치주의예요. 네. 근데 이 법을 이용한 지배, 네. 룰 바이로는 네. 왜 이게 독재가 되냐면은 예. 법 앞에 평등이 존재하질 않아. 아. 예, 중국집 철가방은 70만 원 회사 돈을 횡령하면은 구속돼서 2년형인가 받았죠. 몇 년 전에. 아,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재벌 회장들은 7, 800 회사 돈을 억을 꼭 처먹어도 해도 네. 감옥을 안 가네. 맞아요. 그렇죠. 예. 다 또 풀려나죠. 혹은 또 감옥을 가도 죽을 병이 걸렸다고 갑자기 나오죠. 뭐한 1, 2년에 5년 후에 죽는다 그래가 나왔는데 아, 나 그거 신기해 보면 왜 다 그 재벌들은 돈 땡겨 먹고 또 네네네. 병원에 가서 어. 왜 그 아픈 사람 죽을 사람들이 왜 기업 경영을 하는지. 아니 더 놀라운 것은 나온 다음에 다시 건강해져서 건강해져서. 왕성한 글로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해가 안 가죠. 그걸 이제 룰 바이로라 그래요. 그래서 독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법치주의가 중요한 게 네. 법이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강한 사람 부자들에게도 평등하게 혹은 더 가혹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민주사회고 민주사회 전제로서 법치주의가 법치.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CSR의 전제 조건도 네. 네. 법치의 존중이에요. 법치의 존중. The respect for the rule of law.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CSR이 안 되느냐. 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법치를 음. 개무시하잖아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아닌 거예요? 거죠. 이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것이죠. 아.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법치예요. 법치. 법의 네네네. 지배. 그죠? 그런데 지금 이 2018년 이 시기까지도 네.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자들, 맞습니다. 재벌 회장들. 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명희 그분 네네네.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건 내가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저는 어유. 뭐 그냥 저 무기징역 아니면 안녕이죠. 사야지 뭐. 굿바이죠. 종로 경찰서에서 벌써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아주머니는 아직도 그렇죠. 이것 가지고 소환을 안 당하거든. 음. 자기 집 짓는다고 몇십억 원을 회사 돈을 횡령한 횡령했고. 것도 아직도 결판이 안 나고 있고 음. 도대체 이 사회가 진짜 우리 촛불혁명 이후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 자유스러운 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가고 있느냐. 네. 이게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예. CSR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뭐 기업이라던가 이런데 문화 같은 거 그런데 모습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제가 그 직업 특성상 네. 그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의 그 최고 경영자들을 먼발치해서 네. 뭐 직접 본다기보다 아, 저는 뭐 먼발치에서? 다국적 기업을 직접 이제 가셔서 대표들을 본다고 먼발치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예. 기회들이 있고 네. 또 그런 그 세계적 유수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을 홈페이지 자료로 홈페이지 자료로 연구하는 기회들이 좀 있는데요. 네. 예. 그 특징이 있습니다. CSR 관련해서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개념으로 CSR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그 사람들은 네. 이제 우리의 CSR 정책은 네.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인 이런 거에 부합하게 기능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이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그 만든 게 기준을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 확립된 기준에 따라서 네.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 국제기구 회원국이죠? 우리 ILO. ILO. 그렇죠. ILO. 예. 그럼 그런 그 기준. 세계적인 유수 기업의 CSR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ILO 기준이 언급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 ILO 기준을 ILO가 명시한 노동자 권리에 관한 협약을 지지한다. 딱 명확하게 써놓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네. 또 잘 사는 나라들 부자 클럽 어디 회원국이죠? OECD. OECD. 너무 어렵게 질문을 하시니까. OECD. 그렇죠. 좀 이 잘 사는 나라들의 이 연합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 발이야. 여기서 나와. 음. 예.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가서 또 잘하는 짓보다는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또 더 낫죠. 선진국에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런 걸 규율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OECD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OECD ILO도 있지만 OECD 기준도 OECD 있다. 예, 기준이 그 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OECD 회원국의 안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네. OECD 회원국 국적의 이 기업들은 네. 여기서 기업은 짜장면 집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에 짜장면 집이 하나 더 있어. 네. 그러면 그게 다국적 기업으로 간주가 돼요. 이 기준에 따르면. 어머. 짜장면집이 체인을 내면 체인, 다국적 외국에 기업이 되는 거예요? 최소 2개국에 걸쳐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네. 짜장면 집도 다국적 기업이 그럼 그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어느 수준에서 정해진 건지가 또 궁금한데요. 그러네요. 그건 다 예. OECD의 회원국들의 장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거죠. 장관들이 모여서 예, 물론 이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짜장면 집에 네. 예를 들었지만은 네. 하여튼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그 한국의 기업들이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다국적 기업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즘 웬만하면 다 해외에 진출해서 그렇죠. 공장 한두 개 갖고 있잖아요. 네. 해외 지사들 많으니까 네. 법인들도 많고. 근데 가서 저번 설날 때 베트남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지만 물론 기업이 어려웠기도 했지만은 기업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야밤 도주를 아 맞아요. 우리나라 기사 기업들 보셨어요? 그런 기사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베트남 설날은 텟이라 그래요. 테트, TET, 네. 테트. 테트. 이거는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를 합쳐놓은 개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의 노동자들이 다 고향을 가. 보너스를 들고 월급을 들고. 그래서 그 기간이 뭐 일주일에서 열흘씩 돼요. 보통. 네. 좀 길군요. 예, 이게. 예. 근데 그 설이 다가오는데 월급을 몇 달치를 안 주고 한국으로 내뺀 거예요. 뭐 악덕 기업주네요, 진짜. 예. 그리고 국가망신시키는. 진짜. 그래서 실업보험료 타러 갔더니만 실업보험료도 안 냈네. 사회보험료도 안 냈네. 아 그동안 그거 안 냈던 거예요. 이런 나쁜 기업이 어렵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건? 그래서 와서도 노동자에게는? 그분들이 진짜 쪽박을 찾는지 그분들이 다 뭐 거리에 나앉았다면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돈 다 빼돌렸을 거예요. 이분들이 왔는데도
탱자탱자 뭐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러면은 그 야반 도주가 어떻게 네. 우리가 합리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법적으로 불법이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음. 이 저기 우리나라가 욕 많이 먹고 이미지도 지금 나빠지는 거죠. 그런 악덕 기업들 때문에 반한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좀 그렇죠. 알고 박학성 있어요. 감독님이 네.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월급 안 주면 한 후에 그렇죠. 그래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업,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네. 명시한 기준들이 이제 OECD도 만들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또 있어요. 국제기구가 어디죠? 유엔. 선생님 물어보시면 늘 가슴이 덜렁덜렁. 아, 네, 좀 네. 그러지 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UN 그 있죠, 이게. UN도 CSR과 관련된 자기 기준을 18년 전에 그것도 18년 전에요. 2000년도에 만들어냈어요. 아. 그 코피 아난이라고 아세요? 코피. 옛날에 코피 유엔 사무총장. 그렇죠. 방기문 총장님 예, 전에 전에. 네. 총장님이 이제 맞아요. 코피 아난인데 네. 가나 아프리카 가나 분이에요. 네. 그 이분이 자그맣게 해서 이제 원래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는 네. 저 미국의 퍼핏 그러니까 미국의 꼭두가시 역할을 못 벗어나지 않아? 이러던데 이분이 너무 활동을 잘하시더라고요. 미국도 인정할 만큼. 그래서 이분이 퇴임하실 때는 네. 격찬을 받으면서 나가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후임이 방기문 총장님이 됐는데 네네. 이 코피하는 총장님이 계실 때 그 2000년도에 워낙 이제 사쿠라 CSR 이론이 막 횡행을 하니까 네. 제가 이해하기에는 네. 유엔에서 CSR과 관련된 자기 기준을 정하게 천명을 된 해요. 거. 코피 아난 시장 사무총장께서 시절에 주도를 해서 주도를 해서 이제 그 유엔에서 그 CSR 기준을 이제 천명했다. 그렇죠. 예. 그게 UN 글로벌 컴팩이라는 거예요. 유엔 글로벌 컴팩. 예, UN 글로벌 컴팩트. 예. 컴팩트. 예, 예.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A4 한 페이지예요.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굉장히 짧네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한 실천 지침이나 항목들이 있지만 네. 그 CSR이 무엇이냐고 천명한 그 원칙은 A4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대표적인 내용이라면 네 가지 원칙, 네. 네 가지 범주, 10개 원칙. 네 가지 범주, 10개의 10개 범칙. 원칙. 예, 그러니까 10개 원칙이 4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생각보다 뭐 상식이에요, 되게 상식. 이렇게, 예. 상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기업이 제일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요. 존중해야죠. 그 인권 존중. 그게 첫 번째 범주예요. 근데 가장 상식인 것 그쵸? 같은데.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해라.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해라. 네네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라. 그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 그 인간의 자유를 인정해라. 네. 가장 초보적인 자유는 스피치.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명희 씨 의사. 얘기도 했지만은 네. 그런 걸 하면 스피치를 해야 되잖아. 당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왜? 하면은 큰일 자유가 나죠. 없어. 의견을 못 얘기는 거예요. 뭐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면은 그대로 뭔가가 잘리죠. 돌아오게 되죠. 어. 네, 보니까. 효과가 나죠. 네.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회사가 노예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 안 해주니까. 두 번째 범주는 이 회사의 이 이해 당사자들 중에 그 이해 관계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가 예. 누구죠? 다수를 이루면서 가장 다수를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가 노동자? 그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 노동자 권리를 인정해라. 대표적인 노동자 권리가 국제적으로 뭐가 있죠? ILO 기준. ILO. 거죠. 네. 그래서 ILO가 얘기한 핵심 노동자 권리를 인정해라. 그게 두 번째 범주예요. 그 세 번째는 기업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제 자연이나 이런 거를 보호하기보다는 네. 좀 해치게 되니까 네. 자연 환경을 보호해라. 이게 세 번째 범주예요. 네. 그 네 번째는 이제 막 세금도 안 내려 그러고 네. 막 속이려 그러고 네. 그리고 막 부패하려 그러니까 부패하지 마라. 반부패. 이게 네 번째 범주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성주 씨 이게 네.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포괄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CSR은 뭐냐? 유엔이 얘기하는 CSR은 네 가지 범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기둥이 네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개 기둥이 있는 거지. 첫째 인권 존중. 인권, 둘째 노동권 노동자 존중. 권리. 노동자 권리, 세 번째 기둥은 환경보호. 환경보호, 네 번째 반부패. 반부패, 반부패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납세? 투명 뭐 이런 투명. 게, 뭐 있어야 이게 되죠. 투명 이 기업이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는 어떻게 체크하죠? 뭘로? 뭐
감사나 뭐 회계감사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보라 그러는 거죠. 아. 정보 공개. 정보 정보 공개. 공개.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회사가 쓰는 물질 중에 생산 물질 중에 잘못 나쁜 게 그렇죠. 있느냐, 노동자 없느냐. 건강에 위험한 게 있느냐 없느냐.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삼성. 또 회사가 여러 협력업체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협력업체들의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 납세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네. 반부패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기둥을 갖고 CSR의 집을 세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유엔에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건 근데 이게 뭐 보면-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음. 우리가 CSR이 왜 안 되느냐. 법치주의가 작동을 안 한다.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무시당한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네 가지 범주, 네. 그러니까 기둥이 이제 집에서 네 가지 범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또 훈장님 말씀 중에 그럼 네 개 범주에 아직 10가지 뭐 원칙이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원칙은 어떤 원칙들이 그러니까 있나요? 인권의 기둥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거죠. 자유. 인권의 토대가 되는 자유, 네. 말할 자유, 말할 자유, 그리고 신념, 사상,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네네. 예.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보기가 우리나라 헌법에 다 보장된 그쵸, 그런 그쵸, 내용들이죠. 자유네요. 예, 그리고 1848년에 네. 그때 그 해에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때가 또 유엔에서 굉장한 걸 만들어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세계 인권 선언. 네. 예, 그게 한 30몇 개 조인데 네. 이 유엔 글로벌 컴팩의 부속 문서예요. 그게 근거 문서예요. 그러니까 유엔 글로벌 컴팩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네. 딱 네. 두 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은 우리가 그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은 쫙 나와 있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 네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네. 단체 교섭의 자유. 예. 그 세계 인권 선언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죠. 그게 지켜져야 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노동의 기준은 네. ILO 협약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예. 협약. 그래서 ILO 협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사의 자유죠. 그렇죠. 결사의 자유.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 조직된 노동조합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있고 네. 정부나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노사관계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법으로 그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단체 교섭. 그래서 그 노동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사 내 작업장 안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에 규율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을 만들어라. 그렇죠. 단체 협약을 만들죠. 그다음에 강제 노동 금지. 자기 의사에 반하는 일은 시키지 마라. 네. 지나친 오버타임 네. 시키지 마라. 아예 꼭 지켜야 돼요. 유엔 글로벌 컴팩이나 ILO에 따르면은 네. 그 지나친 오버타임은 강제 노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68시간 행정 지침으로 허용한다고 이상한 논리로 하다가 52시간 그죠? 이제서야. 네. 네네네. 이제서야 이제 네. 했는데 네. 1930년대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주 40시간 협약을 만듭니다. 30년 40시간이요? 야. 1930년대 중반에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주 대단하시네. 40시간 기준이라는 것은 네. 1930년대의 상식인 것이죠. 그럼 그거 하고 오버타임 12시간 하라고 그걸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기준에서 그 노동권이나 노동조건에서 얼마나 후진국이다라는 점을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네요. 진짜 후진국이네요. 그리고 아동노동 금지. 네, 네. 네, 네. 아동노동이라는 것은 15세 미만, 18세 미만 뭐 이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18세 미만은 위험한 일을 시키면 안 돼.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현장에 네. 나가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수고등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네네. 일하다가 직업훈련이라는 네. 미명하에. 목숨을 근데 이게 잃거나 만 다치고. 18세거든요. 아, 그럼 만 18세면 대학생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고등학생들은 아예 원래 하면 안, 안 되죠. 된다는 안 되죠. 거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알바하는 건 네. 안전한 일이냐. 밤에.
위험하죠. 위험하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살인 있고. 사건도 단순히는 애들이 그때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심신이 피폐해져요. 그렇죠. 미래를 잃어버리게 돼. 근데 그런 데 대한 규정도 없이 뭐 편의점에서 일하면 그건 안전한 마냥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도 없고. 네. 예. 그리고 그 원조 교제. 원조 교제도 아이로가 얘기하는 강제 노동이에요. 그것도 거기 강제노동 범죄에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원조 교제 같은 것일 거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소녀들을 납치해서 그 성매매 산업에 이제 넘겨버리는 죄악이죠, 죄악. 진짜. 그런 것도 아동 노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금지. 차별 금지. 대표적인 게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최대 피해자가 두 그룹이잖아요. 여성과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남자보다 70% 맞습니다. 그렇죠. 안 되게 월급을 받고 진급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은 절반인가요? 거의 그렇죠. 한 절반에서 한 55% 정도. 근데 여성과 비정규직은 결합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여성들이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진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데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그런 거를 안 하고 열심히 이제 자선하고 이러는 거죠. 아니 진짜로 지금 훈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각각의 이제 4개 원칙 그리고 4개의 범주와 10가지 원칙들 그렇죠.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뭘까? 쓰면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그죠? 없는데요? 없어요. 우리나라 좀 진짜. 선진국이라 느낌이 안 들죠? 후진국이죠. 네, 이거 지키는 기업이 정말 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 일본을 옛날에 경제적 동물이다. 네. 뭐 돈은 잘 버는데 인간으로서의 이 책임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 경제적 많이 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동남아 나가서 이제 동남아 그 노동자들 만나보면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경제적 동물이 있다는 거야. 야, 외국에서 온. 뭐 느낌 또 오네 또. 불안하네요. 예,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예. 왜 동물들도 기분 나쁘겠구만. 그렇죠. 왜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왜 우리 동물들한테 비유하냐고. 네. 엄청 싫어하겠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혼자님 말씀하신 그 UN 글로벌 네, 컴팩트에서 이제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이제 그 뭐 보고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 많이 이제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라라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네. 그 정경련이 그죠. 네. 정경련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웃기는 거죠. 네. 아니 웃기는 게 아니라 예. 좋은 거죠. 근데 그 좌절이 됐어. 안 받아준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본인들이. 그러니까 정경련 안에 회원사 조직들 다수나 뭐 정경련에 있는 담당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코피 아난이 한국에 뭐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반부패 사회협약을 추진할 때예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노사정 협약이었던 그게 네. 반부패 사회협약이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협약인데 거기에 한 대목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한다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노총도 네. 사실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했었죠. 네, 그렇죠. 한국노총도 유엔 네. 글로벌 컴팩트의 한 주체국 회원 조직이고. 네. 그래서 정경련이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막판에 좌절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삼성 때문에. 삼성 역시 듣기만 해도 또 근데 삼성이 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어는 거를 시비를 걸었을까요? 특히 4개 기둥 중에 4개 기준 제 중에 추측은 인권. 2번 노동자 권리 인정? 그렇죠. 결사의 자유, 문호조 정책인 판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래서 그 언론을 읽어보니까 삼성의 로비로 정경련이 포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경련이 삼성에서 컨트롤된다는 거는 뭐 지금 이 정유라 말 사태 어렵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극우 단체에 대한 정경련의 돈들이 대부분 삼성 돈이었다는 데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정경련이 그때 황골 탈퇴할 수 있었는데 네. 2000년대 삼성만 아니었으면. 황골 탈퇴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찌그러든 것이죠. 야, 그때 만약에 삼성이 했었더라면. 같이 했다 그러면 정경련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황골 탈퇴하고 이제 투명하고 노동자를 또 이해하고 또 삼성도 황골 공무원자로 탈퇴하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삼성이 저렇게 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네. 그런 일도 없었죠. 경총이 지금 삼성의 그 노조 탄압, 노조 파괴에 공모를 했다고 경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받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겠죠. 그러겠네요. 진짜. 좀 맨날 이 기업들이 특히 이 재벌이나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이나 사회 국민, 우리 국민들한테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 다 뻥인 거고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또 유엔 글로벌 컴팩 관련된 비사를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중요한 거. 네. SK그룹 회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최머식인데. 네. 최태원. 네. 최태원 씨. 네. 이분이 최태원 회장님이 UN 글로벌 컴팩 이사였어요. 야, UN 본부가 임명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UN 본부가 우리나라 그 한국 UN 글로벌 컴팩트도 아니고 코피 아난이 임명한. 코피 터질 일이구만 진짜. 이거. 아니 진짜. 갑자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임명의 기준은 무엇이었던가 그 자격 심사의 기준은 무엇이었던가 갑자기 그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저는 UN은 좋은 의도로 임명을 했다 보고 네. 이런 세계적인 SK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이 UN 글로벌 컴팩 같은 글로벌 수준의 CSR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네. 거기서 이사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건 굉장히 좋은 그렇죠. 것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했다시피 자기의 이미지 관리의 그렇죠. 수단으로 네. 하나의 페인트로 쓰고 실제로 이 UN 글로벌 컴팩이 얘기하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는 지키고 있느냐. 별 그게 관심을 문제인 안 거죠. 가졌다. 중요한 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도 누가 못해 진짜. 그래서 이분도 사실 이 UN 글로벌 컴팩을 보고 이 좋네.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긴 하지만 이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2013년에 감옥을 안 갔겠죠. 그렇죠. 네. 그때 아예 제대로 했으면 진짜 본인 인생도 제대로 폈을 텐데 네. 그리고 아니까 좀 깜빡하고. 이분도 또 회사 돈을 수백억 썼다고 횡령 혐의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감투 쓰는 것에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내실을 다졌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귤이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 그랬는데 네. 그 탱자가 이제 가시나무 열매잖아요. 네. CSR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CSR이 원래 좀 좋은 내용들로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 건너오면서 변질이 되는 예. 그래서 사회적 공헌이라는 물타기가 되면서 원래의 좋은 취지를 잃어버리고 네. 왜곡된 게 아닌가. 안타깝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지난 네. 시간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세계 속에 들어있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려면 또 공헌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서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렇죠. 어떤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될까요, 원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이 기업 소유주들의 이제 마인드가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요? 결국은 그거는 사회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네. 네. 또 이해관계자들 특히 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그 기업 안의 권력 관계를 수평적으로 민주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어렵네요. 빨리 와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네, 이게 네. 그거보다는 그냥 기업주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냥 타게 뇌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입시켜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이 USR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CSR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노동조합도 사실 이거는 그냥 기업이 주도하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정책이라고 이미 인정을 해버리고 네. 별다른 역할을 이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이 자기 회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제 수준에 맞는지 국제 네. 수준이라는 건 최저 기준이거든요. 그건 뭐 최대 기준이고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네. 국제 수준에 맞는지 점검을 하고 맞지 않다면은 그 국제 수준에 맞도록 요구를 개정을 해야겠네요.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CSR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네. 노동조합이 대화의 파트너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의미의 CSR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윤효원 훈장님과 함께 저희가 2주에 걸쳐서 CS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바람은 그거 같아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사회적 책임, 이 네. CSR이라는 단어가 정말 본래 네. 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우리 훈장님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지만 네. 노동조합이 이제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기업이 제대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네. 감시 기능 또는 함께 참여하는 그럼요. 이런 역할들을 이 노동조합이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네. 또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네. 일을 위해서 훈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훈장님이 앞장서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CSR의 투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투사. 그래서 정경도 쳐들어가고 지금 삼성도 쳐들어가고 입을 다무셨어요. 네? 그래서 그 뒤집어야죠.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예. 저희 승주 씨하고 저는 우리 훈장님 뒤에서 팍팍팍 밀어서 예? 제가 현관문에서 그냥 제가 확 밀어드릴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서만. 그 역할은, 그 역할은 저희가 하고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훈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